종이컵 있죠? 종이컵 하나가 한 200cc 정도 되잖아요. 이 안에 꽉 차서 과일을 먹으면 그게 하루치래요. 소금, 나트륨은 콩팥의 적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소금은 하루에 5g, 티스푼 1개 정도예요. 일단 모든 음식에 기본적으로 하루 3끼를 먹으면 한 2g 정도는 들어온다는 거예요. 그러면 몇 끼니당 1g씩을 먹어야 되는데, 그러면 와, 티스푼으로 엄청나게 저런 것들을 정량을 해야 되는데, 그게 과연 쉬울까요? 소금으로 간을 하지 말아라. 소금 대신 다른 양념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 그래요. 다른 향신료, 향이 강한 양념을 써가지고 소금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향신료 같은 거를 많이 써라. 그래서 간장, 된장, 고추장 같은 걸 쓰고, 후추, 들기름, 참기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는 게 좋겠다. 그러면 소금 1g은, 간장은 5cc, 된장은 10g, 고추장은 15g이랑 염분량이 맞먹어요. 간장, 된장, 고추장이 소금보다는 훨씬 양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간을 할 때 훨씬 좋다는 거죠. 콩팥병 환자가 1기, 2기인 경우에는 오히려 칼륨을 좀 많이 먹자는 얘기를 하시는 모양이에요. 근데 저거는 조금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. 영양학자와 신장내과 의사들이 일부러 늘릴 필요는 없지 않나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냥 정상 시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인까지 제한을 해야 하는가는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. 3기에서 4기로 넘어가게 되면 단백질 제한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4기, 5기를 가면 포타슘이 칼륨이거든요. 칼륨, 짠 거, 인, 이거를 다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콩팥이 더 나빠져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시작하시는 상황이 된다면 수용성 비타민과 오히려 고기를 더 드셔야 된다. 단백질을 더 드셔야 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채소, 과일에는 칼륨이 많고요. 그래서 과도한 칼륨은 콩팥의 적이 된다. 종이컵 있죠? 종이컵 하나가 한 200cc 정도 되잖아요. 이 안에 꽉 차서 과일을 먹으면 그게 하루치래요. 그러면 이 한 컵에 블루베리를 채우면 꽤 많은 양의 블루베리를 채울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그렇게 드시면 하루 양이에요. 사과를 잘라 먹으면 그거보다는 좀 적겠죠. 포도 좀 적겠죠. 그죠?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컵 정도가 콩팥병 환자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과일의 양입니다. 채소는 반드시 물에 한 2시간 담궜다가 잘게 잘라서 먹고요. 아니면 샤브샤브처럼 데쳐서 드시라.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껍질이나 줄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. 껍질이나 줄기에 칼륨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대요. 그래서 껍질과 줄기는 먹지 않는 게 좋고, 채소든 과일이든 반드시 껍질을 제거한 후에 드시는 거를 권유를 해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칼륨과 인이 많이 들어있는 잡곡은 줄이고 이제 쌀밥을 드세요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,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, 콩팥병을 일으키는 원인의 50%가 뭐죠? 당뇨병이잖아요. 당뇨 환자는 뭐 먹으라 그러죠? 우리가 잡곡밥 먹으라 그러잖아요.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설명하기 되게 어렵습니다. 콩팥병이 있는 당뇨 환자라면 저는 백미를 먹는 쪽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잡곡에 칼륨, 인이 있기 때문이죠.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건 인인가 봐요. 인. 콩팥병이 한 4단계까지 진행을 하면 우리가 인도 좀 제한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인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고요? 단백질에 많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고기를 그러면 먹지 말아야 하느냐?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안 그렇습니다. 고기라든지 이런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셔야겠죠. 우리나라 이제 노인들만 놓고 보면 실제로 육류 섭취량 또는 단백질 섭취량이 굉장히 적어요. 그래서 콩팥병이 진행하더라도 드시던 대로 드셔도 될 정도로 단백질을 많이 안 드신대요. 단백질은 섭취하면서 인을 줄이는 조리법이 뭐라고요? 삶거나 데치세요. 우리 수육 삶듯이 삶어라. 삶거나 데치는 게 현명하게 인을 줄이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조리법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.